지금부터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후원하고 부산대학교와 윤리경영전략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전문위원 이학수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PNU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석수 부산대학교 기획처장님의 개사를 시작으로 권오병 경희대학교 항무부초장님의 기조 강연,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전문가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신 부산대학교 김석수 기획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 MDGs 종료 이후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인류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질병, 건강, 그리고 교육과 성평등, 난민, 분쟁 등과 관련된 이러한 보편적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의 다양성 등과 같은 이 환경 문제, 또한 기술과 주거, 산업 고용, 생산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총 17개의 어젠더를 세부적으로는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인류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도입해서 매년 지속가능 발전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 중립 그린 캠퍼스 선언 등 실천하는 정책과 함께 교육, 연구 분야의 탄소 제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 등의 조직이 이러한 우리 대학의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은 우리 대학의 이러한 정책 지향성이 잘 반영된 그러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경희대학교 권오병 부총장님과 부산대학교의 김동식 교수님 그리고 양지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 포럼 역시 지속가능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실무자 여러분과 사회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경대학교 이춘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이춘수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 잘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지속 발전 가능한 부산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석수 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부산 온 지 이제 15년 차 정도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슬슬 이제 도의적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을 어떻게 서울에서 맞지만 같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작년에는 그 학교에서
이런 부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비 그 과제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저기 실내 디자인 교수님하고 상담 교수님 제 전공 아닌 것들 잘 들었지만 저는 이제 경영학 박사로서 작년에 이제 경제학 박사님 교수, 그리고 행정학 박사님 교수, 그리고 건축학과 교수님, 그리고 저 경영학 박사 이렇게 모여갖고 4명이서 학제간 연구식으로 부산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관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나를 안아주는 그 공간 해가지고 우리는 한국어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공공공간이냐 공공공간이냐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좀 확 다른데 퍼블릭 스페이스에 관련된 우리 교수님 발표 보니까 길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학교 이런 감수성 있는 심리학적 접근 내용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시의 길이라는 게 이동성, 장소성, 관계성, 맥락성, 확장성, 지속성 이런 중요한 요소와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경영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제적 연구를 통해 갖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 컨버전스라든지 이런 뭐 수렴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장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기사 자료 중에 이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 그 BRT 개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공사할 때부터 근래까지 이쪽 충무동 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길이 막혀갖고 오히려 저쪽 남항대교에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시하신 기사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생을 해갖고 시간당 뭐 100대도 안 지나가는 그런 버스 노선에 너무 이제 택시라든지 승용차를 맡기는 이런 하나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화두를 좀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간과 개체, 개체와 개체, 뭐 개체와 공간,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관계성 결정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 환경 관련돼가지고는 제품 환경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환경 디자인. 그래서 특히 여기 제품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제 경영 중에서도 국제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행태 심리학자 그 제시하면서 관계 결정 원리에 있어서 전체는 단순한 모자이크적 집합이 아닌 부분의 구조화에 의해 규명된다. 이런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복잡게 이제 프랙탈 그 구조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행태 심리학자는 좀 프랙탈 구조하고는 약간 다른 감도 있구나. 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는 자연에서의 그 프랙탈 구조라든지 눈 구조 뭐 이런 거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 디자인에서 특히 뭐 레이와 균형에 대해서 좀 제가 또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대칭적 균형이냐 비대칭적 균형이나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장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동선이라든지 효율성만 따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 공간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피로도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되는 레이아웃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와닿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코디네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그 피지컬한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갖고 가상 공간에서도 이런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거를 잘 적용을 해가지고 관계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실 세계 거를 그 가상 세계로도 잘 접목을 한다면은 부산 지역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와트 분석 같은 것들을 굳이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강점, 약점, 기회 활용,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를 제일 우선시를 두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20분한테 물어봤어요. 부산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부 항목들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가 강점 활용, 세 번째가 위협을 극복하고 네 번째가 약점을 극복하는 순으로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기회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보면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및 의료 수요 증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자. 그리고 뭐 여기 뭐 경쟁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하는 사례들을 잘 활용하자라든지 경제 성장에 따른 고품격 도시 방문을 위한 수요 증대 기회를 활용하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작년에 게재했던 동아시아 경상 연구에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전략 매트리스를 또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좀 주도 없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발제해 주신 그 마음 건강에 관련돼 갖고는 우리 부경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우리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당 20명 그러니까 재학생이 2만 명이 넘는데 이런 그 심리 상담 이런 거는 뭐 많아야지 뭐 한 학기에 20명 그러니까 적으면 20명에서 100명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니까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이게 통계적으로 학생들이 25명당 1명씩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5명당 1명씩 즉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이라든지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데 이제 마음 성장이라든지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